비타민 C를 먹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C를 드시다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을 부작용으로 인지를 해서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그 말을 듣고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서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6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빈뇨입니다. 비타민 C를 드시다 보면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죠.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낮에도 굉장히 자주 가기도 하고요. 밤에도 좀 자주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소변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주변에서 느낀 예는 제 대학교 동기 친구가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비타민C를 열심히 하루에 6000mg씩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자꾸 가는 겁니다. 소변 보러 가는 겁니다.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소변 보러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속에 노폐물을 배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노폐물도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먹은 밥 있잖아요. 이 밥이 분해가 되면서 최종 산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많이 생긴다. 몸 안에서. 이 생긴 물이 소변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더라. 자, 이런 노폐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기존에 쌓여있던 노폐물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면역이 약해가지고 잘 찾아내지 못했던, 잘 모르고 그냥 인지되어지지 않고 몸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폐물들을 이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비타민C가 쌓이게 되고 백혈구가 이물질을 찾아내는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또 분해가 되었을 때 만들어져 나오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어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괜찮아지니까요. 걱정 마시고 열심히 드셔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절을 좀 하셔야죠.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비타민C 양을 좀 줄이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내 몸의 호전 반응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적인 비타민C가 나타내는 부작용,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가적인 작용 이런 것은 아니다. 그냥 효과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빈뇨라고 해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타민C의 한 가지 부작용이다. 하지만 부전 반응이다. 자, 두 번째는요, 요로결석입니다. 아니, 비타민C 먹으면 요로에 결석이 생긴다? 그게 말이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몸속에는 노폐물이 많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출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받아서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그 소변을 가만히 놔둬 보세요. 한 3일 정도만 놔두면 밑에 하얗게 가라앉는 게 이만큼씩 생깁니다. 두께로 이만큼씩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노폐물이다, 이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하고 반응하는 그런 이물질이 아니라 면역하고 반응하지 않는, 면역세포와 반응하지 않는 이물질이다. 이 이물질이 소변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누워야 자꾸 뭔가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이런 물질들이 계속 빠지는데 이 물질들이요, 방광 속에서 수분이 사라져가지고 모이게 되면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그냥 결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변을 통해서 이상한 물질들은 항상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평소에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뭐 일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려버리게 되거나 이러면 이 방광 속에 있는 물들이 재흡수되어져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축이 되어지고, 농축되어진 것 때문에 결석이 되어진다. 마치 염전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방광 속에서 수분이 농축이 되어진다. 수분은 사라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농축이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알맹이들, 결석이 만들어진다. 가끔 여러분들이 소변을 누울 때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뭉치게 되면 알맹이가 되고, 이 알맹이가 결석이라고, 소변을 누울 때 요로에 걸리게 되면은 요로결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요로결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 뭐냐면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비타민C를 먹다가 요로결석이 걸리는 사람도 결국은 원인은 뭐냐면 수분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아서 걸리는 것이지, 비타민C를 먹어서 요로결석이 걸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분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 드실 때 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수분을 챙겨 드셔라. 비타민C 2알 드실 때 물 한 200ml 정도씩 드셔야 적절한 양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빈뇨가 생긴다. 두 번째, 요로결석이 생긴다. 세 번째,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 아니, 비타민C 먹는데 왜 머리가 아플까? 비타민C 드시고요, 머리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이 좋지 않아서,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비타민C 알맹이가 위장을 건드려 가지고 그 위장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보통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내 몸에 왜 산소가 부족해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준다. 피로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로가 감소하는 이유는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피로물질, 즉 젖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비타민C가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는데 왜 두통이 생기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온다, 산소 부족으로 온다 라고 한다면, 비타민C를 먹고 산소 공급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공급을 해주는 산소 양보다 더 많이 쓰는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평소에 너무 안 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어지게 돼버리면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 세포들이 산소 소모량이 극도로 증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해주어도 그 양마저도 다 쓰고 부족해지는 산소가 되어지게 되면 나의 뇌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맥박도 살짝 올라가게 되죠. 두통이 오고 맥박이 올라가고. 자, 그런데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머리 아프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힘드시면 비타민C 양을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또 끊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이러면은 해결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또 되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좀 괜찮고, 많이 먹으면 더 아프고, 그거를 반복해서 한 달 내내 아프고, 2달 내내 아프고, 6개월 내내 아프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장에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타민C를 먹어도 그 위장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위장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지속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 위장에 염증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 머리가 아프더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빈뇨가 있는 경우에 한했습니다. 비타민C를 6개월, 1년
이렇게 먹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픈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은 위 내시경을 하십시오. 빨리빨리 위 내시경을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온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호전 반응이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몸에 산소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나는 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사입니다. 비타민C 드시고 설사 자주 하시죠. 네, 저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5알을 한 번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안에 또 5알 먹으면 100% 설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5번 정도는 설사를 합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죠. 비타민C 최대 용량은 장관 최대 용량, 설사하는 양까지. 이게 장관 최대 용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5개 정도 먹으면 설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알 먹을 때 설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알 먹을 때, 40알 먹을 때, 이렇게 사람마다 설사하는 양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초기에 이렇게 먹는 분들은 서너 개 먹고도 설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설사하는 양은 다 다르더라. 비타민C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더 과하게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거다. 비타민C를 먹으면 무조건 설사를 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늦게 설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안 좋은 겁니다. 내 몸에 비타민C 소모를 훨씬 더 잘하고 흡수를 잘해가는 그런 몸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직도 내 몸속에 비타민C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경우는 내 몸이 안 좋은 경우다.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나 여기저기 염증이 많이 발생해 있거나 통증이 많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모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줘야 되고, 많이 먹어도 설사가 난다. 비타민C를 조금만 먹어도 설사를 빨리 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건강한 거다. 초기에 비타민C 먹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보통 3개월 이상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비타민C 먹고 3개월 이후에 최대 용량을 한번 결정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0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20g 정도를 먹어야 설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한 40g 정도를 먹어야 설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설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남으면 설사를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한다. 요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게 먹으면 설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보통은 3개월 이상 먹은 사람의 경우에는 6g 이상 먹어도 전혀 설사하지 않는다. 10g 먹어도 거의 설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사하셔도 드셔도 괜찮다. 자, 많이 먹었는데 이 많이 먹은 게 설사가 돼가지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돈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C 먹고 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장 속에서, 대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부패균, 알칼리성 환경에서 자라는 균류들, 이런 것들이 못 자라게 됩니다. 비타민C를 먹고 설사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C 대부분은요,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100%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흡수되는 양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좀 많이 먹어주어야 흡수되어지는 양도 증가한다. 변으로 나가더라도, 설사가 되어지더라도 내 몸에 쓰여서 일을 하고 빠져나간다. 또 먹고 흡수되어진 것이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내 방광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빠져나간다. 방광을 잘 관리하시려면 소변으로 비타민C가 빠져나가도록 드셔야
튼튼한 방광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속쓰림입니다. 비타민C 드시고 속쓰림을 겪는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개죠. 비타민C 먹었더니 이물감이 온다. 뭔가 느낌이 온다. 심지어 밥 먹어도 속쓰리다. 이런 걸 경험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루로 먹는 분도 있고 알로 먹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을 먹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빈속에 뭐 한 번에 5개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10개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만 비타민C 먹으면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속쓰림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식은땀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겪고 나면 2번 다시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먹어야 됩니다. 그 속쓰림을 고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비타민C는요, 속 쓰리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비타민C 먹고 속이 쓰리게 되느냐? 나의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고치려면 비타민C를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C 먹지 않고는 이걸 고쳐내기가 쉽지가 않다. 쉽게 고치려면 비타민C를 꼭 먹어라. 이렇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와 속쓰림의 관계는 나의 위장벽의 염증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를 먹어서 이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다. 내 염증은 왜 생겼느냐 이거죠. 종종 여러분들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뻥입니다. 너무 뻥들이 많죠.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염증은 왜 생길까요? 라는 건데요. 과식을 하는 경우에 염증 잘 생기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염증이 많이 생기죠. 또 육식을 과하게 했을 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염증 잘 생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건데요. 주로 이런 염증의 출발은 뭐냐면 위장벽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어서 여길 비벼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녹지 않고 위장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더부룩해지고요. 또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음식물이 위장벽과 마찰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음식이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면 여기가 까진다. 그런데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여기가 잘 염증이 일어나느냐면 기름 성분,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거를 먹을 때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위장벽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과 내 먹은 음식물의 성분들이 서로 유사할 경우에는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에 소금을 넣으면 이 두 물질은요, 극과 극입니다. 기름과 물과 친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안 섞이잖아요. 녹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 친하지 않다. 그런데 기름으로 도배가 되어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닦아내려면요, 물로 닦으면 절대로 안 닦이는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면 닦여져 나오죠. 위장벽이 내가 먹은 음식물과 친해지게 되면, 친한 물질이면 여기를 깎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한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과하게 먹었을 때, 그것도 육류나 기름 성분을 과하게 먹었을 때, 알코올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생긴 염증이 있는 데다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속쓰림이 일어난다. 자, 비타민C가 속쓰리게 한 게 아니라 내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거나 하면 그 염증은 사라지게 된다. 고쳐지게 된다.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 비타민C 챙겨 드시면요, 사라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변비입니다. 자, 비타민C를 먹고 나타나는 부작용, 빈뇨, 요로결석, 두통, 설사, 속쓰림, 마지막으로 변비입니다. 비타민C를 먹는데 변비가 생긴다? 이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요, 비타민C가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이 비타민C는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타민C가 물을 붙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물을 제대로 충분하게 드시고 있지 않은 분의 경우에 이 물이 비타민C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장 속에 있는 물이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된다. 부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장의 수분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된다. 에너지 생성량이 증가한다. 비타민C 먹으면 몸이 살짝 따뜻해집니다. 이건 내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까 체온이 살짝 올라가니까 내 몸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부족한 수분을 장에서 자꾸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장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 물을 평소에 잘 안 드시거나 덜 드시거나 또 염분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변비가 훨씬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한 변비가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생기면요, 바로 비타민C를 끊으시고요, 괜찮아지면 다시 드시고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때 염분도 잘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비타민C 그걸 먹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분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물을 열심히 마셔야 된다. 요거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물만 드실 게 아니라 소금도 잘 챙겨 드셔라. 그러면 좀 지나면 소금도 흡수되어지고 비타민C도 흡수되어지고 몸속에 수분 유지 능력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 변비가 이제 먹어도 생기지 않게 된다. 몸이 정상화되어지면 변비가 생기지 않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똑같은 비타민C를 먹고 어떤 사람은 변비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설사가 생기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타민C를 먹고 어떤 사람은 잠이 너무너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잠이 온다, 어떤 사람은 설사, 어떤 사람은 변비. 이게 왜일까요? 라는 거거든요. 전부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이 나를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반응이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비타민C는 내 몸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물질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비타민C는 내 몸이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야 될 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그러니까 비타민C만한, 비타민C보다 더 좋은 영양제는 없다, 이겁니다. 화장을 고칠 때도 화장을 하는 순서가 있듯이 영양제를 먹을 때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C를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영양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제는 비타민C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